좌우로 돌아보시고 내리면서 바닥 있게 인사.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곳곳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예, 받고 문재인 대표께서 운동화 끈을 직접 내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참석을 제81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태호 후보는 우리 당의 손꼽히는 정책통이고 전략가입니다. 선거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태호에게 물어보라 할 정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정태호 후보를 정책조정비서관과 청와대 대변인으로 5년 내내 중용했습니다. 경력과 능력에서 체급이 다른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후보는 오랜 국정 경험을 갖춘 완벽히 준비된 후보입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큰 역할을 할 후보입니다. 특히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 선거입니다. 국민들께서 브레이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정세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복지 후퇴에도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관악을 지역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곳입니다.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과 실패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태호 후보와 함께 시장 상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키우겠습니다.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을 막을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세난과 가계 빚으로 거느리는 인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관악의 신원시장, 조원시장, 우림시장 등 전통시장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관악 선거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킬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당과 정태호 후보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정태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온 국민의 염원과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기 구성, 정부 시행령 등을 보면 그런 의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삼일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아 정부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안전한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세월호 특위를 정상화하고 시행령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26년 동안이나 야권을 지켜주신 우리 관악을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곳은 야권의 자존심과 같은 곳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야당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야당의 지도자로 이곳을 지켜나갈 사람이 바로 정태호 후보입니다. 정태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국회의원을 서너 번 했어야 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또 바로 민심의 바로메타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 안보 무능, 또 인사 무능 이것을 심판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바로 관악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우 후보만이 이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또 소득 주도의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8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타협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우리 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또 연금 지속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적 연금을 강화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중하위직들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직들에 대해서는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론의 큰 틀을 정했고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실질적으로 또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새롭게 구성될 실무기구가 활동 시한에 발목이 잡혀서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이나 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정부가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이 진실을 향한 시행이 아니라 세월호를 통제하는 통제령이고 또 진실을 은폐하는 은폐 시행령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인원도 줄이고 부서도 축소하고 조사 범위도 줄인다고 합니다. 세월호 조사를 통제하겠다, 또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시행령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월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나타났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오전에 당력을 다 모으기 위해서 당에다가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진상을 파헤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주성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관악을은 우리 당의 전략적 보루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서울 지역 최다 득표를 기록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를 했던 지역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 3년차를 보내면서 국정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외면하고 경제는 실정, 사회 분열, 안보, 무능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에 큰 힘을 보태주신 서울 관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장을 보내주십시오. 관악과의 인연을 30년 넘도록 지켜온 정태호 후보는 관악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고 관악이 키울 사람입니다.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분열은 곧 패배입니다. 특히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특별조사위를 관제 조직으로 만들고 정부 조사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진상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타이타닉호 사건과 대공황 이후에 헌법 개정과 뉴딜 정책을 통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혁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세계적 이상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맹성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총 재원 20조 원의 안심전환 대출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불과 며칠 만에 오늘부터 다시 20조 원 규모의 2차 공급이 시행됩니다. 이것은 가계부채 1100조 시대에 대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여력이 있는 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제2금융권 대출자 등 취약계층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전세 대출의 20% 내지 30%를 차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가계부채 문제는 세계 7대 이용 국가로 꼽히고 있고 5년 뒤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내관이 터지면 은행도 직접적인 피해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임종영 금융위원장의 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마련 발언에 주목합니다.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 금융지원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돌아왔습니다. 김포 인천공항에서 귀국 변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참으로 구차하고 째째했고 태도는 오만 불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이었고 본인이 골프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 묻습니다. 주모 씨 집에서 머물렀다는데 숙박비도 내셨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작년 6월에도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홍준표 도지사의 일행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한 미주 한국일보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와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여 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9일간 머물렀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홍준표 지사의 일정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의 수출 양해각서 체결과 17일 농수산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히스패닉 마켓과의 MOU 체결 등 2건이 전부였으며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일정이 없는 것으로 봐 그때도 사실상 골프를 즐긴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미주 한국일보 보도 내용, 당시 보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LA 온 홍준표 지사 아리송 행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골프를 쳤다는 주모 씨에 대한 행적이 의심스럽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홍준표 도지사는 클린 대책위원장이었고 이 주모 씨는 실제로 보니까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김경균 씨 부인 검찰 조사 왜곡된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미국 한인들의 성명서 등으로 활동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작정치 반대 범해외 동포 연합회 공동대표에 이준모 씨의 이름이 올라 있고, 이분은 실제로 참정권 연대 사무총장 등의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명박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임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 묻습니다. 이분은 통상자문 역을 맡을 그런 특별한 경력이 없습니다. 혹시 홍준표 지사 개인 대권용 미국 주재 미래투자자문관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경상남도 학부모들이 홍준표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 소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민들은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하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창원시 공무원이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고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관악을 우리 정태우 후보 사무실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우리 정태우 후보 이름을 갖고 제가 어떤 삼행시를 줘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여기 와서 드네요. 정말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태산을 옮길 듯한 기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불호를 떠나서 이번에는 정태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재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 그리고 세월호 문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실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악 주민들께서 정태호에게 힘을 몰아줌으로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무한 질주를 무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정태호를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경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실패와 불능에 대한 견제와 경고 그리고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그리고 청년 실업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아픔의 절규가 노란색 옐로우 카드로 경고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 한복판이고 핵심이 우리 관악을 주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이 분명한 옐로우 카드를 던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명분 없는 분열이 결코 박근혜 정부의 민생 실패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의 아픔의 절규를 퇴색시키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한마디로 해결을 틀어막는 통제령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 철회되고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오용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딱 일주일 전 지난 23일 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곳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고 하죠. 청년들에게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이걸 가지고 색깔론 배우 세력 운운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청년들은 정치적 이벤트 대상일 뿐 정작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고민과 대안 모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 문제에 고작 1만여 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해외 취업이 해결책을 향 크게 홍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탁상 공론적인 접근이고 청년 실업이
야당의 발목 잡기 탓이고 청년들의 항의는 계획된 세력이고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과 현실 인식으로는 과연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민생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고통받는 것은 일자리 자체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정규직 끌어내리기와 책임 떠넘기기는 중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의 2자릿수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 등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또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전태호 후보가 이틀 전에 이 난양동 멸류관 교회에서 어르신들 연색 봉사를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자 하는 우리 정태호 후보의 진심을 우리 관악을 주민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이 힘듭니다.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고질적인 고질병인 종북무리로 치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골도 적당히 우려야지 너무 우리면 이제 맛도 안 나고 몸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요능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박근혜 정부의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실패, 경제 무능,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의 경고, 반면에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과의 약속을 놓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정태호 후보가 관악을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과 함께 또 옆적 유경 국회의원 유종필 구청장과 함께 우리 관악 주민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악을 발전시키고 주민들께 잘할 사람은 30년 관악을 지켜온 관악사람 정태호 후보입니다. 관악을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키워서 부려먹을 지역의 일꾼 역시 정태호 후보입니다. 정태호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함께 만들어왔고 당을 위해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분입니다. 관악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관악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드리고 살맛나는 관악을 만들어드릴 후보 정태호 후보에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가련한 정태호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며 최고위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 기구가 28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실무기구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4월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0일의 활동 시한을 못 박아놓고 무려 55년 역사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라고 하는 주문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돼서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이에 그나마 실무기구 활동이 연장되어서 공무원 사회의 의견 반영 통로가 유지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의 처리를 재촉한다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한을 전제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상향화 등 전체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수용해서 획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공천한 도지사가 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이를 칭찬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약 파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홍준표 지사의 약속 파기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당 차원에서 징계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민생 경제 파탄의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적반하장으로 유분수입니다. 청와대 여당은 최악의 경제 지표를 호도해서 경제가 살고 있다고 민생 파탄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성과를 과장해서 별 근거 없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타개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중동으로 가라 청년들의 원성을 자아내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그래 배우를 등장시켜서 장그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는커녕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해고 요건의 완화를 통해서 청년 비정규직을 양상시키는 장그래 사장님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파탄 정권이고 새누리당은 서민 고통에 아무런 대안 없는 민생경제 무능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민생 파탄 정책을 당장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가 위안부를 인신매매에 대한 발언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은 성노예와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라고 하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성폭력을 교묘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국가적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로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법적 배상 및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정태호 후보의 선거 운동은 단순히 정태호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전하게 경제 실정을 초래하고 민생 경제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임과 정동영 전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당을 만들고 보궐선거에 낀다라는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말로만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지지 세력을 모으지 않고 지지 세력을 쪼개고 나누는데 앞장서서는 너 죽고 나 죽자에 귀결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을 쪼개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치 냉소를 불러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선 힘 모아서 제대로 야권이 단일 대우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데 총력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풀지 못한
국민연금 재구조화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꺼냈던 개혁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시험도 잘 봤는데 채점을 제대로 못한,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그리스 문자만 나열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진짜 내용은 그리스 문자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루떡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떡의 아래층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으로 소득 재분배 방식을 담아냈고, 떡의 윗칸, 시루떡의 윗칸에는, 윗떡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소득 비례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루떡 방식으로 내용을 착실하게 잘 채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뭐냐? 첫 번째는 일을 할 때는 생활임금을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 모델처럼 일을 할 때는 생활임금이고, 은퇴 후에는,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생활연금 방식이다, 이렇게 명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은퇴 후에는 생활연금으로 보장되는 방식, 생활임금과 연동된 생활연금 방식이다, 이렇게 명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의 반쪽 연금에 비교해서 중하위직 공무원은 온전히 그 소득을 현행과 같이 보장시켜주는 그런 뛰어난 중재안이고 조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정태호 후보가 경제 정당, 또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후보 대표 주자로서 우리 젊은 그 관악을 대표하는 선수답게 제대로 뛰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주책임을 맡은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 뵙고 우리 정태우 후보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총선을 도울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단골 선거 전략으로 안보장사, 종북장사, 그리고 민생론, 지역 책임론을 구사해 왔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북한 핵보유국, 청년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선거철이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었다가 느닷없이 최근에는 여당이 사드 문제 주도에 나섰습니다. 천단살포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부 결속을 과시하느라고 무한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었다가 결국에는 남북한 문제를 몇몇 극렬 단체의 손에 맡겨놓게 됐습니다. 최근 100층 공사를 돌파한 제2롯데월드 문제도 MB의 사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었습니다. 롯데월드는 지질 불안정, 부실 공사도 문제지만 전략적 요충인 성남공항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보 불안, 안보 저해 요소입니다. 최근 개각에서 외교안보 책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임명을 보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외교안보의 무지, 무능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판에 여당의 고위층이 북한 핵보유국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또 민생에 항의하는 청년들에게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권이 선거 국면에서 다시 안보장사, 종북장사를 하고 싶은 의도를 노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구는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988년 이래 관악구는 서울에서
이런 기도의 쐐기를 받고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관악구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고 좋은 후보를 뽑아서 관악구의 자존심을 세울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4.29 국회의원 재보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우리 관악을 정태호 후보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관악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곳 관악을까지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시고 힘이 납니다. 선거가 정확히 한 달 남은 오늘입니다. 이곳 관악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으로부터 강탈당한 서민 지갑을 되찾아오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더 이상 서민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장을 날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파탄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거입니다.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준비된 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관악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저 정태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 승리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의 상황을 보면 골목 상권은 무너져서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는 실정입니다. 당장 일할 사람,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관악구는 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박근혜 정권은 지금 경험 부족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떳다방 정치인이 관악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관악은 경험 부족 단골 출마자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관악은 떳다방 정치인의 정치 투기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저 정태호는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정태호가 유능한 야당,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빼앗긴 서민 지갑을, 죽어가는 관악의 골목 상권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부터 승리의 불꽃을 힘차게 밝히겠습니다. 그 불씨가 경기도 성남으로, 그리고 인천시 광화로, 전남 강주로 옮겨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제 한 몸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염원을 모아주십시오. 30여 년 오직 관악 사람으로 관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관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준비된 정태호가 반드시 승리해서 서민지갑 지켜내겠습니다. 관악경제 살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깃발을 높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